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자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미국 기업 소유의 대형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이 사들이는 걸 도왔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20일 보도를 했는데요. 아주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리튬과 함께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필수 원료로 사용되는 코발트. 이게 최근 들어서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코발트 생산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바이든 헌터가 관여하고 있는 투자회사 BHR이 지난 2016년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이 소유한 이 콩고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DR 콩고라 그러는데요. 이 DR 콩고의 최대 코발트 광산 텐게 풍구룸의 이 광산을 중국 기업인 몰리브데넘에 넘겼다는 겁니다. 얼마에 넘겼냐면 26억 5천만 달러인데요. 3조 1천억 원입니다. 이걸 투입해 가지고 지분 80%를 확보하도록 도왔다. 자, 이런 의혹입니다. 이 바이든 헌터가 개입된 투자회사 BHR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사모투자회사인데요. 지난 2013년에 헌터를 포함한 미국인 3명이 각각 10%의 지분을 투자를 했고, 여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헌터는 당시 변호사였는데요. 이 BHR을 설립한 직후 2013년 말에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BHR은 회사 설립 초기에는 중국의 국영회사가 통제하는 호주 탄광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중국의 방위산업회사가 미국 미시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는 일에 관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개입해가지고 이 DR 콩고의 광산 텐게 풍구르메를 넘겨받은 중국의 몰리브데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코발트 생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에게 지분을 넘긴 프리모트 맥모라는 수십 년 동안 이 콩고의 사회 간접 자본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이 코발트 사업에 관여를 해왔습니다만 2012년에 이 석유 관련 투자 실패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이 텐게 풍구룸의 광산을 매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이 DR 콩고의 텐게 풍구룸의 광산이 매각되었을 그 시기는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을 때라고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이 중국 사업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몰리브데넘 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헌터 바이든의 BHR을 접촉하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BHR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각 작업에 개입했던 헌터 바이든의 BHR은 2016년에 텐게 풍구룸의 광산을 중국에 넘기도록 관여한 데 이어서 2018년에는 역시 프리모트 맥모란이 가졌던 이 캐나다 룬딘 광산 지분을 중국의 몰리브데넘에 또다시 넘기도록 도와온 일도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거래 당시 구매자로 나선 회사는 중국 몰리브데넘이 유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인 크리스 클락 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헌터가 지금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BHR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헌터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헌터 바이든의 코발트 광산 매각이 부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스도 보도를 통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관여된 BHR이 DR 콩고의 코발트 광산 매각 과정에 개입됐다는 것은 주요 초점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중국이
코발트를 사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또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미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헌터 바이든의 관련 사업도 부각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코발트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콩고 민주공화국 정상을 초청해 가지고 공급망 이 대책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3분의 2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콩고 같은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 중국과 사활을 건 광물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그만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체계 구축에 아주 중요한 광물 자원으로 코발트가 부각되면서 바로 중국의 자원 독점에 하필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은 헌터와 중국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표현해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어젠다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화석 연료의 전면 중단을 전제로 한 탄소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 핵심의 자동차 운행 자체를 휘발유에서 전기 배터리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전기차의 전 세계 판매는 2021년 330만 대에서 2040년에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6,60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COP26 회의, 그러니까 기후변화 26 회의가 열렸던 영국은 2030년부터 이 휘발유 및 디젤차 판매를 전면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발유를 대체할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게 바로 푸른 회색빛이 감도는 이런 금속 광물이죠. 코발트입니다. 니켈, 리튬 등과 함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귀한 광물인 이 코발트는 DR 콩고에서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한 58%, 매장량을 따진다면 70%까지 육박하는데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발트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자원을 품은 광산을 미국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헌터 바이든의 회사에서 중국으로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헌터 바이든이 관여된 DR 콩고의 코발트 광산 때문에 DR 콩고의 대통령을 초청하고 또 만나가지고 더 이상 이 코발트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또 콩고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아주 기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DR 콩고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DR 콩고 당국이 이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공급망 체제에 관여하게 될 것인지가 앞으로 이 사태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일단 DR 콩고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체제와 손을 잡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업소보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주도의 반중국 공급망 회의에 참여한 것이 그런 DR 콩고의 앞날을 보여줍니다. 이런 DR 콩고의 행보를 암시라도 하듯이 DR 콩고는 중국의 광산 회사들을 DR 콩고에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난 9월 16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광산 회사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즉각 콩고 민주공화국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콩고 당국이 불법 채굴과 환경 파괴를 이유로 중국이 6개 회사에 대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콩고의 이런 조치는 중국의 광산 회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환경 파괴와 불법 채굴을 일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빗발치자 그런 조치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콩고 당국의 이런 조치에 중국 당국은 처음에는
외교적 차원에서 항의를 했지만 실태 파악을 한 뒤에 곧바로 콩고의 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우펑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지난 9월 14일 중국은 콩고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중국의 광산 기업들이 조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 중단을 명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징 콩고 주재 중국 대사도 9월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당국은 천연자원의 불법 채취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 강력한 조치를 수용한다 그러면서 콩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내에 임시 감옥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DR 콩고 정부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이 DR 콩고 정부 당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중국의 유세를 DR 콩고 정부 당국에 내비쳤다가는 아예 모든 광산에서 쫓겨나는 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만큼 이 DR 콩고 당국의 조치가 강경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DR 콩고 당국의 이런 강경 조치 뒤에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펠릭스 치세게티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세 카빌라가 서명했던 중국의 광산 기업들과의 협약서를 검토한 후에 이런 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면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로부터 15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지원 한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IMF가 그 조건으로 외국 기업에 부여된 편향된 광산 개발 계약들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이번 강경 조치의 발단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펠릭스 치세기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중국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 광산 개발 협약에 대해서 재협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DR 콩고 내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약탈적 만행도 이 DR 콩고 당국의 분노를 자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이 마치 노예와 주인 같은 고용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민낯을 폭로한 것도 바로 중국의 그런 강압적 일탈이 빚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11월 15일자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 유튜브 동영상은 1138회차를 보시면 자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디언지의 기사 핵심은 중국 기업에 고용된 DR 콩고의 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폭로한 광산이 바로 이번에 헌터 바이든과 연계된 풍구름의 광산입니다. 가디언지는 이곳에서 일하는 피에르 가명인데요. 이 피에르는 적도를 관통하는 떼약볕 아래 종일 차세대 광물로 전 세계가 필요하는 금속인 이 코발트 등의 원석을 캔다 그러면서 하루 일당은 3.5달러, 한 4,1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면 거의 5달러, 한 6,000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은 작은 롤빵 2개와 주스 한 팩이 전부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이곳에 일하는 노동자 피에르는 우리와 광산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 사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가디언에 이어서 세계 각국의 깨끗한 이 미래 산업으로 지켜세우는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급 30펜스, 약 480원의 낮은 임금, 또 계약 없는 불안정 고용, 너무나도 허접한 식사 지원을 포함해서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여러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차별적 대우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폭로성 보도를 이어간 겁니다. DR 콩고는 그동안에 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발트 광산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젠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공급망 회의에 참여한 것이 이 DR 콩고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도 인권 유린을 해가면서 착취하던 방식으로는
DR 콩고 내에서 버텨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일방적인 자원 착취도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아들 헌터 바이든이 바로 DR 콩고의 코발트 광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은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폭로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하여금 더욱더 강경하게 이 코발트 광산 자원 확보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국의 행보에 또 하나의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